그날 코엑스몰의 대리석 기둥 뒤에 서서 나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다. 6m쯤 떨어진 곳에서 시어머니 순자가 그 특유의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녀의 팔에 매달린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보석 카운터에서 순자가 다이아몬드 팔찌를 빛에 비춰 반짝임을 감상하며 손에 쥔 신용카드는 내 거였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그녀를 추가 사용자로 등록한 카드. 6개월 전부터 내가 청구서를 지불해왔다. 모든 지출이 내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젊은 여자가 몸을 기울여 무언가 속삭이자 순자가 고개를 젖히며 웃었다. 그 둘은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순자가 이 여자를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여자는 28살쯤 돼 보였고 긴 검은 머리에 하얀 선드레스를 입었는데 그 옷값이 내 주간 식비보다 비쌀 것 같았다. 순자가 핸드폰을 여자에게 건네 사진을 찍게 했다. 여자가 각도를 맞추고 미소 지으며 클릭했다. 그 순간 핸드폰을 돌려주는 여자의 잠금 화면이 잠깐 보였다. 멀리서도 작게 보였지만 그 얼굴을 알아봤다. 그 미소. 3년 동안 저녁 식탁에서 마주했던 얼굴. 내 남편 민호가 이 여자를 키스하는 사진이었다. 무릎이 풀려 기둥을 붙잡았다. 이건 불가능한 일, 하지만 가능했다. 갑자기 지난 3주간의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졌다. 내가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것들. 3주 전, 민호가 새벽 2시에 문자를 보냈다. 나는 사무실에서 분기 보고서를 마무리하느라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내일 보자. 어젯밤 정말 최고였어. 그 전날 밤도 나는 사무실에 있었다. 다음 날 물어보니 민호는 핸드폰 자동 완성이 이상하게 됐다며 대학 친구와 헬스장 약속을 하려던 거라고 둘러댔다. 형편없는 거짓말. 하지만 믿고 싶었다. 믿어야 했다. 그래서 믿었다. 하지만 그 후로 주의를 기울였다. 데이트 나이트에만 뿌리던 코롱이 화요일에도 갑자기 나타났다. 핸드폰 비밀번호를 바꿨다. 문자할 때 화면을 내 쪽에서 멀리 기울였다. 작은 것들. 스트레스 때문에 상상하는 거라고 자신을 타이르며 넘겼다. 그러다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했다. 고급 레스토랑 벨리니스에서의 저녁 식사. 내가 가보고 싶어 했지만 민호가 비싸다고 거절했던 곳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140 지출. 나는 그런 브랜드를 입지 않는다. 물어보니 어머니 생신 선물로 기프트 카드를 샀다고 했다. 순자의 생일은 3월인데 그 지출은 8월이었다. 매일 명세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가본 적 없는 레스토랑들. 민호가 건설 현장 점검이라고 한 주말에 와인 컨트리 호텔. 집에 오지 않은 비싼 꽃집 지출.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다. 의심과 직감만으로는 부족했다. 내장을 갉아먹는 그 느낌만으로는. 그래서 함정을 팠다. 6개월 전 순자가 울면서 전화했다. 진짜 눈물이었다. 약값과 월세를 동시에 낼 수 없다고. 도와줄 수 있냐고. 민호가 그 유전된 강아지 같은 눈으로 나를 봤다.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야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고. 나는 민호보다 연봉이 6천만 원 더 많았다. 항상 그랬다. 민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신경 쓰였다. 그래서 가족 돈 문제가 생기면 내가 조용히 내는 게 당연해졌다. 별도의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순자를 추가 사용자로 등록했다. 한도 150만 원 응급 상황과 필수품만, 식료품, 약, 기름값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조심히 쓰겠다고 약속했다. 남용하지 않겠다고. 첫 달은 정상이었다. 마트, 약국, 주유소. 명세서를 거의 보지 않았다. 3달째부터 백화점, 옷가게, 레스토랑, 스파가 나타났다.
민호에게 말하니 변호했다.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셨다. 가끔 자신을 대접할 권리가 있지 않냐? 행복하게 해주고 싶지 않냐고. 나는 또 넘겼다. 항상 넘겼다. 하지만 지난주 명세서를 보니 아주르 부티크에서 37만 원 지출. 그 가게는 이 몰에 있었다. 그날 민호는 늦게 일한다고 문자했다. 현장 비상. 기다리지 말라고. 순자의 페이스북을 확인했다. 그녀는 계정을 비공개로 생각하지만 설정을 제대로 안 했다. 그날 포스팅된 사진. 아주르 부티크 태그, 순자가 파란 드레스를 들고 웃고 있었다. 거울에 비친 배경에 검은 머리의 여자가 보였다. 오른손에 얇은 금반지 3개의 그 반지를 본 적 있었다. 이틀 전 민호가 주방 카운터에 노트북을 열어둔 채 갔다. 지나가다 화면을 봤는데 민호와 검은 머리 여자가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자세히 보기도 전에 민호가 덮어버리고 엿보냐며 화냈다. 하지만 그 손을 봤다. 같은 3개 금반지? 그제야 알았다. 순자가 단순히 불륜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있었다. 그 여자와 친구처럼 지내며 내 돈으로 쇼핑. 분노가 백열처럼 뜨겁고 동시에 차갑게 솟았다. 그 자리에서 민호를 대면할 수 있었다. 소리 지르고 울고 물건 던질 수 있었다. 하지만 진실 이상을 원했다. 진짜 결과. 그래서 계획을 세웠다. 순자의 소셜미디어를 집요하게 팔로우했다. 모든 포스트, 체크인, 태그된 장소. 어제 그녀가 좋아하는 사람과 쇼핑데이라고 포스팅했다. 하트 이모지, 쇼핑백 이모지. 2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에 병가를 냈다. 몰로 운전해 가서 기다렸다.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가 내 친절로 준 카드로 남편의 정부와 고가 보석을 시도하는 걸 보고 있었다. 그 둘이 계산대로 이동했다. 판매원이 물건을 찍었다. 팔찌, 목걸이, 귀걸이 2쌍 총액이 올라갔다. 41만 원의 순자가 자신만만하게 내 카드를 내밀었다. 판매원이 긁었다. 승인. 그 둘이 깔깔대며 다음 가게로 갔다. 디자이너 핸드백. 정부가 크림색 가죽 가방을 매보니 80만 원의 순자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 것도 가리켰다. 세 가게를 더 따라다녔다. 머릿속 총액이 계속 쌓였다. 그 둘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한 번은 가까이서 대화를 들었다. 민호가 너처럼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야. 남자답게 느끼게 해주니까 운의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꺼내 뱅킹 앱을 열었다. 그 둘이 고급 의류 매장으로 들어갔다. 개인 쇼핑 어시스턴트와 샴페인이 나오는 곳, 정부가 옷걸이에서 드레스를 골랐고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승인했다. 탈의실로 들어갔다. 15분 후 옷더미를 들고 나왔다. 어시스턴트가 태그를 스캔했다. 총액 60만, 120만, 200만, 284만 원의 순자가 왕후처럼 내 카드를 내밀었다. 어시스턴트가 긁었다. 나는 카드 관리 화면을 열었다. 손가락이 카드 분실 도난 신고. 즉시 정지 버튼 위에 멈췄다. 어시스턴트가 다시 긁었다. 나는 버튼을 눌렀다. 카드 리더가 삑 소리를 냈다. 평소 승인 소리가 아니었다. 에러. 어시스턴트의 미소가 흔들렸다. 다시 해볼게요. 다시 긁었다. 또 에러. 거절됐어요. 순자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이상하네. 수동으로 입력해봐. 나는 스카프 진열 때 근처에서 쇼핑하는 척 다가갔다. 심장이 쿵쾅거려 들릴까 봐 두려웠다. 어시스턴트가 숫자를 입력했다. 화면이 빨갛게 깜빡였다. 죄송해요, 고객님. 카드가 거절됐어요.
다른 결제 수단 있으신가요? 순자의 표정이 혼란해서 짜증으로 변했다. 불가능해. 한도가 충분한데. 다시 해봐. 3번 시도했어요. 확실히 거절됐어요. 어시스턴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장면을 만들까 봐 걱정하는 톤. 정부가 순자의 팔을 만졌다. 괜찮아. 다음에 오자. 아니, 이 순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분명 실수야. 카드 회사에 전화할게. 계산대에서 바로 핸드폰을 꺼내 스피커로 걸었다. 자동 시스템이 카드 번호를 요구했다. 상담원으로 연결됐다. 네, 카드가 거절됐어요. 왜 그런지 알려주세요. 한도가 충분해야 해요. 순자의 목소리가 컸다. 다른 쇼퍼들이 힐끔거렸다. 확인해 볼게요. 마지막 4자리 말씀해 주세요. 순자가 읽었다. 잠시 침묵. 문제 확인됐어요. 주 계좌 소유자가 3분 전에 분실 도난 신고를 해서 비활성화됐어요. 보안 목적입니다. 우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지다 붉어졌다. 뭐? 누가? 주 계좌 소유자? 며느리 말하는 거야? 상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내 계좌 소유자가 비활성화했어요. 직접 연락하세요. 이건 말도 안 돼. 이 카드 나한테 준 거야? 통보 없이 취소할 수 없어. 상담원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주 계좌 소유자는 언제든 추가 사용자 카드를 비활성화할 권리가 있어요. 다른 도움 필요하세요? 순자가 말없이 끊었다. 손이 떨렸다. 그녀가 정보를 보며 목소리가 높아졌다. 믿을 수 없어. 이게 바로 그 애의 통제적이고 복수심 강한 면이야? 항상 돈으로 우리를 휘두르지. 우리가 그녀 덕에 산다는 걸 상기시키며. 정부가 불편해 보였다. 순자 씨, 그냥. 넌 모르지. 내가 3년 동안 뭐 견뎠는지. 그녀가 돈 더 번다고 우리보다 우월한 척 내 아들을 결혼 생활에서 열등하게 느끼게 해. 계속 일만 하고 가족 모임에도 안 오고 나 돈 쓰는 걸 비판해. 우순자가 문장 중간에 멈췄다. 어시스턴트 뒤로 시선이 갔다. 나였다. 나는 스카프 진열대에서 앞으로 나왔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순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정부가 순자의 시선을 따라 돌아봤다. 나를 보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내 목소리가 예상보다 안정됐다. 쇼핑 즐기시네요. 순자가 입을 벌렸다 닫았다. 너 여기 왜 있어? 쇼핑요. 어머님처럼 나는 젊은 여자를 봤다. 처음 뵙네요. 그 통제적이고 복수심 강한 며느리예요. 정부의 입술이 떨렸다. 바닥으로 꺼질 듯 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뱅킹 앱을 보여줬다. 오늘 지출 내역이에요. 카드 정지 전에 노드스트롬 34만 원, 보석 가게 41만 원, 삭스 6만 8천 원, 그리고 이 옷들 284만 원. 유순자를 봤다. 응급과 필수품용 카드였죠. 식료품, 약 기억나세요? 순자의 입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안 났다. 정부를 봤다. 민호 회사 리셉셔니스트죠? 그냥 커피 타주는 애라고 했던. 28살, 애는 아니네요. 그녀의 얼굴이 모든 걸 확인했다. 둘이 쇼핑한 지 얼마나 됐나요? 지출 내역으로 4개월은 돼요. 레스토랑, 부티크, 스파. 내 카드로. 당신은 정부를 가리켰다. 내 남편과 자고 있었고 어머님은 숨겨주셨어요. 잠깐만. 순자가 시작했다. 아니, 내 말이 3개 나왔다. 어머님이 기다리세요? 통제적이라고 하셨죠. 복수심 강하다고. 진짜 복수심이 뭔지 알려줄게요.
누군가 돈을 받아가면서 결혼을 파괴하는 거, 아들 정부와 친구 돼서 아내를 대체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 타인 돈 수백만 원을 정부에게 쓰는 거. 어시스턴트가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다른 직원 둘이 지켜봤다. 고객들이 노골적으로 쳐다봤다. 순자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넌 아무것도 몰라. 이건 내 북클럽 친구야. 그냥 나는 핸드폰을 다시 들어 페이스북 스크린샷을 보여줬다. 순자와 정부가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캡션, 미래 며느리와 저녁, 하트 이모지. 정부가 작은 소리를 냈다. 신음처럼. 이 포스트 2개월 전이에요. 내가 말했다. 다른 것도 보여줄까요? 많아요. 아니면 민호의 구형 핸드폰 문자요? 공장 초기화했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안 됐어요. 어머님이 민호에게 내가 직업에 집중해 좋은 아내가 안 된다고 했어요. 감사할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그녀처럼 정부를 가리켰다. 순자의 손이 주먹 쥐었다. 민호는 내 아들이야. 행복하게 해주려던 거지? 너는 집에 안 있어? 사무실에만. 어떤 아내가, 어떤 어머니가 아들 불륜을 돕나요? 내가 조용히 물었다. 침묵이 귀를 때렸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슬픈 게 아니라 화난 거. 넌 이 짓 못해, 민호가. 민호가 뭐요? 내가 끊었다. 어머님 편들겠죠? 항상 그래왔으니까 정보를 봤다. 이름이 뭐예요? 내 카드로 산드레스 입었으니 알아야죠. 그녀가 속삭였다. 혜진. 순자가 턱을 들었다. 혜진이야. 너보다 2배 나은 여자. 카드 연구 정지예요. 내가 끊었다. 월세 지원도 이달 말로 끝. 30일 안에 알아보세요. 순자의 얼굴이 북자줏빛. 못해, 민호가 절대. 이 대화 끝났어요. 나는 핸드폰을 들어 녹음 중임을 보여줬다. 방금 한 말 다 있어요. 불륜 도왔다는 인정. 모욕. 전부. 나는 돌아서 출구로 갔다. 뒤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높아졌다. 후회할 거야. 민호가 내게 후회하게 할 거야. 가족을 이렇게 대하고 기대. 나머지는 안 들렸다. 유리문을 밀고 주차장으로 나왔다. 손이 너무 떨려 차 키를 겨우 꺼냈다. 차에 앉아 매장 창문을 봤다. 순자와 혜진이 싸우고 있었다. 혜진이 팔짱 끼고 방어적으로. 순자가 손짓하며. 직원들이 보안 요원을 불렀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민호의 부재중 전화 7통. 나는 차를 출발시켜 미소의 아파트로 직행했다. 미소가 문을 열기도 전에 나를 끌어안았다. 창밖을 보고 있었나 보다. 내 얼굴을 보고 해냈어?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여전히 떨렸다. 해냈어. 매장에서 바로 카드 정지했어. 둘 다 보는 앞에서. 잘했어. 미소가 나를 소파로 이끌고 주방으로 갔다. 커피를 들고 왔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할 거야. 변호사 알아봐야 해. 미소가 고개를 저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마. 그 새끼들. 결과 봐야 해. 그날 밤 나는 소파에서 잠들지 못했다. 3년 결혼 생활이 머릿속에서 재생됐다. 민호를 만난 건 회사 프로젝트에서였다. 그는 건설 엔지니어, 나는 재무관리자. 그는 매력적이었고 나는 외로웠다. 결혼 후 그의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순자는 항상 민호를 아기처럼 대했다. 내가 더 벌면 민호가 상처받는다고 속삭였다. 가족 모임에서 나를 무시했다. 지은이는 일만 알아. 애는 언제 낳을 거야? 나는 참았다. 가족이니까.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캐서린을 만났다. 한국계 미국인 이혼 전문. 그녀가 물었다.
증거 있어요. 나는 명세서, 스크린샷, 녹음을 보여줬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이게 다면 그쪽이 이겨요. 재무사기, 불륜, 공모. 법적으로 강력해요. 그 후로 나는 조용히 준비했다. 민호의 노트북을 복구했다. 회사 소유물, 초기화했지만 데이터가 남아 있었다. 불륜 문자, 사진. 심지어 순자와의 대화, 지은이 돈 많아. 혜진이랑 잘 해봐. 그녀가 내 아내 자리 대신할 수 있어 내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그 아픔이 나를 움직였다. 민호가 집에 왔을 때 나는 대면했다. 알아, 그는 부정했다. 뭐? 혜진. 어머님과 쇼핑. 내 돈으로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녹음 있어? 변호사에게 갔어.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어머니가. 어머니 탓. 내 선택이잖아. 그는 울었다. 돈 때문에. 내가 더 벌어서 열등감 느꼈어. 혜진은 나를 남자답게 해줘. 그 말에 내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나가 그는 어머니 집으로 갔다. 그 후 순자가 전화 폭탄을 날렸다. 내가 우리 가족 파괴해. 민호가 우울해. 나는 차단했다. 그런데 시아버지 용식 씨가 연락 왔다. 만나자.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지쳐 보였다. 미안하다. 순자가. 그녀가 계획했어? 민호가 9개월 전부터 불륜 시작했어. 순자가 혜진을 소개하고 내 돈을 이용해 숨겼어. 왜요? 돈 순자가 퇴직 후 생활비 부족했어. 내가 지원 끊으면 민호가 대신할 텐데 민호는 돈 없어. 그래서 내 결혼을 깨고 혜진으로 대체하려 했어? 혜진 집안이 부유해. 그는 이메일 스크린샷을 보여줬다. 순자와 혜진의 메시지, 지은 돈으로 쇼핑하자. 민호가 이혼하면 우리 살 길 열릴 거야. 용식 씨가 말했다. 순자와 40년 살았지만 이제 끝이야. 이혼할 거야. 내게 모든 증거 줄게. 나는 USB를 받았다. 14개월치 스크린샷, 사진, 음성 메모. 순자가 민호와 불륜을 논의한 녹음. 그녀는 기록을 남겨 자신을 보호하려 했지만 역으로 됐다. 그날 밤 나는 더 잘 잤다. 다음 날 캐서린이 민호 변호사와 연락했다. 정산 논의하자. 미소가 나를 운전해줬다. 회의실에서 민호는 피곤해 보였고 순자가 불청객처럼 앉아 있었다. 혜진은 없었다. 민호 변호사가 말했다. 공정하게 합의하자. 화해 불가능으로 이혼. 양측 위자료 없음. 자산 50분의 50. 캐서린이 말했다. 아니, 변호사가 깜빡했다. 뭐? 너희 쪽이 제안할 입장이 아니야? 우리가 주는 걸 받아. 그녀가 서류를 꺼냈다. 먼저 사기. 민호가 공동 세금 보고서로 카드 발급, 내 지식 없이 1,800만 원 불륜에 썼어. 명세서를 밀었다. 변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음, 회사 데이터 파괴. 민호가 회사 노트북 초기화. 컴퓨터 사기 및 학대법 위반 가능. 사고였어. 민호가 약하게 말했다. 의도적이지. 캐서린이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와의 신용카드 사기. 민호가 알면서 협조몰 녹음 대본을 밀었다. 순자가 읽고 하얗게 질렸다. 이건 불법 녹음. 한국은 한쪽 동이면 돼. 연애 고객이 그쪽이야. 캐서린이 미소 지었다. 재미있는 부분, 용식 이메일 프린트. 순자와 혜진의 전략, 타이밍, 돈 논의. 변호사가 읽으며 공포에 질렸다. 이걸 알았어. 민호를 봤다. 민호가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 안 났다. 알았든 아니든 상관없어.
재무조작과 불륜 공모, 사기, 공모, 협박 가능의 순자가 일어났다. 터무니없어. 너희 그녀가 민호를 봤다. 뭐라고 해? 민호가 메시지를 처음 보는 듯 쳐다봤다. 어쩌면 순자가 그를 이용한 걸 몰랐을지도. 이제 이렇게 될 거야,의 캐서린이 말했다. 내 고객이 집, 퇴직계좌, 저축 유지. 민호는 트럭과 카드빚, 위자료 없음. 공동계좌? 이미 인출했어. 아무것도 안 줘. 불공평해 순자가 말했다. 민호 권리가? 판사가 결정할 권리. 불륜 9개월, 어머니 개입, 회사 재산 파괴 듣고 캐서린이 끊었다. 판사 앞에서 해볼래? 너 증언대에 세울게. 순자씨, 메시지 질문 많아. 오순자가 주저앉았다. 변호사가 패배한 듯 말했다. 잠시 논의할게. 8분 후 문을 열었다. 민호는 부서진 듯, 순자는 불타오르는 듯 했지만 조용했다. 조건 수락해. 한 가지, 법원 박합의. 공동 제출, 이유 비공개에 나는 캐서린을 봤다. 그녀가 나를 봤다. 네, 내가 말했다. 조건 하나, 순자 씨가 나 연락 안 해. 전화, 문자, 이메일, 소셜. 위반하면 전부 공개의 순자의 입술이 가늘어졌다. 하지만 고개 끄덕였다. 그리고 민호가 노트북 복구 비용 자비로. 동해 변호사가 빨리 말했다. 캐서린이 준비된 서류를 꺼냈다. 민호가 읽지 않고 서명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알아볼 수 없었다. 15분 만에 끝났다. 3년 결혼이 서명과 법률 용어로 해체됐다. 회의실을 나오며 아무 느낌 없었다. 슬픔도, 안도도, 그냥 무. 미소가 커피숍에서 기다렸다. 나를 안고 물어보지 않았다. 끝났어. 그녀 어깨에 말했다. 좋아. 이제. 다음 생각할게. 2주 후 회사에서 상사가 불렀다. 노트북 건인 줄 알았는데 본사 포지션. 대구, 선임 디렉터, 급여 인상. 넌 완벽해. 하지만 여기 머무르고 싶을 수도. 나는 너무 크고 추억 가득한 집을 생각했다. 민호나 순자를 마트에서 마주칠 걸 언제 시작하나요? 6주 후 집 열쇠를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줬다. 4일 만에 2천만 원 더 받고 팔렸다. 젊은 커플, 첫집 그들 흥분해 나도 기뻤다. 미소가 포장 도왔다. 상자 채우고 라벨 붙였다. 그녀가 울었지만 나는 안 울었다. 방문해. 매달 과해. 최소야. 약속했다. 떠나기 전날 용식 씨가 왔다. 작은 선인장 화분을 줬다. 새 집에. 너처럼 돌봄 적게 필요한 거 웃으며 안았다. 모든 것 감사해요. 넌 잘할 거야? 더 잘. 그는 딸 전화번호를 줬다. 문제 생기면 그녀가 알아. 도울 거야.을 지갑에 넣었다. 이혼이 대구이사 3일 후 확정됐다. 이메일로 서류 왔다. 전자 서명하고 보냈다. 그렇게 공식 끝. 새 아파트는 산이 보이는 통유리였다. 선인장을 창가에 놓고 산 뒤로 지는 해를 봤다. 금빛, 주황, 보라. 핸드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 문자. 그녀. 전 안에 위가 내려앉았다. 다음 문자. 혜진이에요. 듣기 싫겠지만 말할 게 있어요. 민호와 헤어졌어요. 어머니가 같이 살아. 끔찍해. 싸움 끝없어. 그녀가 모든 걸 통제. 이제 당신이 겪은 걸 이해해요. 미안해요. 더 나은 대접받을 만했어요. 메시지를 오래 받다가 답 없이 삭제했다. 그녀 말이 맞았다.
듣기 싫었고 더 나을 만했다. 미소가 2주 후 날아왔다. 대구 탐험, 산등반, 전망 좋은 레스토랑. 마지막 밤, 발코니에서 와인 마시며 도시 불빛 봤다. 달라졌어. 가벼워. 느낌 좋아. 좋은 달라짐이 그녀 잔 부딪혔다. 새 시작에 우 한 달 후, 이혼 후 첫 데이트. 이름 태준, 마케팅 일, 웃음 유발 없이 웃겼다. 진지 않지만 좋고 쉽고 복잡하지 않았다. 3개월 후 또 승진. 재무 전략 디렉터, 코너 오피스, 어시스턴트. 순자가 기다리라던 모든 걸 그녀 아들 없이 이뤘다. 민호에게 문자하고 싶었지만 번호 차단하고 사진 다 지웠다. 그들 알 필요 없었다. 새 6개월 차, 회의 중 대구 모르는 번호 전화. 무시했다. 보이스메일, 점심에 들었다. 대구 경찰청입니다. 최근 체포해서 도난 물품 회수됐어요. 당신 이름 서류 있어요? 확인 부탁해요. 혼란스러워 콜백했다. 경관 설명, 신분 도용범 체포, 여러 이름 서류 상자. 내거 포함. 어떤 서류? 오래된 재무 기록, 세금 보고서 복사, 2년 전 은행 명세서. 피가 차가워졌다. 전 남편이 접근했어요. 경찰서 와주세요. 질문할 게 있어요. 민호가 신분 도둑들에게 정보 팔았다. 내 것뿐 아니라 회사 사람들, 클라이언트, 심지어 순자 정보. 이혼 후 돈 절박. 카드 빚, 트럭 할부, 어머니 부양. 나쁜 선택이 범죄로. 3주 후 체포. 신분 도용, 사기, 공모 혐의. 순자가 17통 전화. 안 받았지만 용식 씨에게 전화했다. 첫 벨에 받았다. 들었어. 목소리가 늙고 피곤했다.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괜찮으신지 확인. 괜찮아.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더 나아에 잠시. 순자가 내게 전화해 달라고 했어? 민호 법률 비용 도와달라고. 거의 웃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안 된다고. 그달이 오래전에 불탔고 제건 안 도울 거라고. 또 잠시. 그녀가 잘 안 받아들여. 이제 내 문제 아니에요? 아니지. 그는 안도처럼 들렸다. 정말 어때? 내 사무실을 봤다. 벽에 학위증, 미소와 하이킹 사진. 방치해도 안 죽은 선인장. 좋아요. 용식 씨, 정말 좋아요. 몇 분 더 사소한 이야기. 끊고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 옛삶의 최종 인정과 해방. 그날 밤, 동료들과 술길, 주말 계획, 누군가의 데이팅 앱 실패담. 정상적인 것들. 대구 시내 걸으며 레스토랑과 극장 지나 사람들 삶살피며 깨달았다. 더 이상 화 안 난다. 민호, 순자, 혜진에게. 그들 선택하고 결과 봤다. 나도 선택했다. 떠나기, 새로 시작, 폐허에서 새것 짓기. 나 자신 선택. 핸드폰 진동. 미소 문자. 갑자기 생각났는데 내가 자랑스러워. 안녕, 미소 지으며 답. 나도 사랑해. 산이 보라 하늘의 검은 실루엣. 아파트 이블록 앞, 불 켜지고 환영처럼. 내일 프레젠테이션, 팀 미팅. 계속 지을 삶. 하지만 오늘 밤 그냥 걸었다. 서두르지 않고 시원한 산 공기 마시며 몰에서 버튼 누를 용기 감사하며. 카드 취소, 나서기, 작고 조용히 수용하려던 본능에 맞서. 내가 됐던 여자 생각. 충분하려 애썼지만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되고 있는 여자 생각. 같이 알고 덜 만족 아내의 둘 다 나오 하지만 하나만 자유.
아파트 계단 오르고 문 열고 들어갔다. 집, 남자 인상 줄여 산 집 아니야. 친구 집 여분 방 아니야. 내 거, 나로, 나 위해 지은. 사과 없이 와인 따르고 노트북 열어 다음 달 미소 방문 비행기 봤다. 참 좋다. 완벽 아니야. 완벽 과대평가지만 좋고 진짜 내 거 그게 충분 이상.